오늘도 색다른 직업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 내일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내일을 부탁해의 이색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김민영, 옛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이제 다음 주면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되잖아요. 시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아니요. 시험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어제 밤을 새서 공부했더니 지금도 졸린 거 있죠? 이러다가 정작 오늘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 것 같아요. 아우, 선영씨, 밤을 새워서 공부하더라도 정작 수업 시간에 잠들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빨리 뛰면 빨리 지칠 뿐이라고요. 그런가요? 그래도 너무 불안한걸요. 그러니까 민영씨, 좋은 공부 방법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좋은 공부 방법으로 잘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선영씨는 그 시작을 이뤄냈으니까 시험도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목표가 있는 한 끝까지 힘내서 노력한다면 선영씨가 원하는 바를 이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곧 내 길이니까요. 네, 저와 민영씨를 포함한 동아인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랄게요. 아,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치워두기로 해요. 내 목표를 이루는데 스마트폰은 작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내일을 부탁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B2B의 집으로 가는 길. 언제나 기다릴게요. 별이실 수 있도록 집으로 가는 길, 매일 걷던 그 길을 헤매이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의 끝에서 선영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에 대해 말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통신이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통신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옛 직업과 현재 직업의 차이도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전화 교환수랍니다. 저 이 직업에 대해 조금은 알아요. 예전에는 전화를 상대방이 바로 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전화 교환수를 통해서 연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네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사용되었던 전화기는 공전식 전화기였기 때문에 전화교환수가 꼭 필요했답니다. 공전식 전화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전화기와는 뭐가 다른 거죠? 공전식 전화기는 발신자가 전화기를 들어올리는 즉시 전화교환기에 불이 들어온답니다. 이 불을 보고 전화교환수가 수신자의 이름을 물어 전화를 연결해주는 거죠. 아, 전화 교환수가 없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어려웠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전화교환수의 작용 요건에는 재미난 부분이 있었답니다. 네? 어떤 자격 요건이었나요? 바로 신장 제한이었답니다. 4척 7촌, 약 142cm 이상의 키를 가진 사람만 전화교환수를 할 수 있었어요. 신장 제한을 두는 것도 일종의 신체적 차별 정책이잖아요. 이러한 신장 제한을 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전화교환대의 높이 때문이었답니다. 물론 전화교환대의 높이가 문제였다면 의자를 높이면 될 일이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며 좋은 노동환경을 주장하고 실현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현재에도 가불관계로 인한 노동 환경 문제가 심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러한 일이 더 심했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선영씨, 과거 전화 교환수들의 사진을 보니 여자만 있더라고요. 전화 교환수는 여성만의 직업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전화가 도입되던 초기에는 상투를 틀고 수염을 기른 남자들이 전화교환수로 근무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비속하고 거친 말투 때문에 전화교환수라는 자리는 여성으로 대체되었어요. 현대 전화 상담원들도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남성들의 투박하고 거친 말투보다는 여성들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친절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의 여성들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전화 상담원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면서 힘든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전화 교환수도 감정 노동자였군요. 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통화 연결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전화 연결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몇몇 사람들은 별별 욕을 전화교환수에게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통화량이 늘어나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쉽게 막말을 퍼붓다니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또한 1900년대 초기에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모던걸이라고 불렸어요. 언뜻 보면 긍정적인 단어 같아 보이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강했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밖으로 나가서도 전화 교환수들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군요. 꼭 필요했던 직업임에도 대우를 받지 못했다니 슬픈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영씨, 이러한 전화 교환수가 언제 사라지게 된 건가요? 1935년에 이르러서 공전식 전화교환기 대신 자동식 전화교환기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더 이상 전화교환수가 일일이 전화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제가 소개할 직업은 오늘 선영씨가 소개해준 전화 교환수와는 완전히 색다른 일을 하는 직업이랍니다. 색다른 직업이라니. 현대에는 통신과 관련된 어떤 직업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노래 듣고 와서 알려주세요. 에일리의 레팅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Oh God, 너를 만났던지도 않고 답답해져가는 것. 노래 듣고 왔으니 어서 알려주세요. 오늘 민영씨가 소개해줄 현대의 이색 직업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도청 탐지 전문가랍니다. 도청 탐지 전문가요? 도청되고 있는지를 탐지하는 일을 하는 건가요? 네, 007 영화를 비롯한 많은 첩보 영화에서 도청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직업은 반대로 도청을 막기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왠지 모르게 하는 일만 들었을 때는 되게 멋있는 일을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영씨, 항상 궁금했는데 도청과 감청의 차이가 뭔가요?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두 가지 다 남의 비밀을 엿듣는 것이 목적인 것은 같지만 도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감청은 수사를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랍니다. 아, 두 가지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런데 민영씨, 이러한 도청탐지 전문가라는 직업이 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청문회에서 도청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랍니다. 특히 정보사회로 들어들면서부터 정보가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었잖아요. 최근에 종종 기업 간의 정보 전쟁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정보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네, 각종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도청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도청 탐지 전문가가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직업이 되어 버린 거군요. 네, 또한 전자기술과 무선 장비의 발달, 녹음 장비의 소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도청이 지속해서 발달하게 되면서 도청 탐지 전문가도 그에 따라 점점 더 발달하여 왔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영씨, 도청 탐지 전문가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고객과 만나 상담을 통해 도청 정보의 특성, 도청 현장의 특성 등을 파악한답니다. 후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의뢰된 장소에서 도청 탐색 업무를 시작하게 되죠. 비밀스러운 느낌이 이 직업의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청 탐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요? 도청 탐지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지, 전자, 통신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하며 도청 탐색 서비스가 보통 3-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구력도 요구되죠. 따로 받아야 할 교육이라던가 취득해야 할 자격증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현재 도청 탐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 훈련 기관이 없으므로 도청 탐지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이나 입사 후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공식적인 교육 훈련 기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건 아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도청 탐지 전문가의 수가 적다는 것인가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신 기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발달한 것처럼 도청 탐지 서비스도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답니다. 도청 탐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국내만이 아님에 따라 도청 탐지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도 유력해지겠군요. 현재는 도청 탐색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청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 등 하는 일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도청 탐지 전문가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보 전쟁 시대에 정보를 지켜주는 직업이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미래가 밝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이콘의 솔직하게. 솔직하게 지금의 날별 볼일 없지만 별 볼일 없지 넌 약속할게. 지역의 문화와 이색 직업이 만나는 시간. 이색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파헤쳐드립니다. 문화에 빠진 직업. 오늘 민영 씨가 소개해줄 세계 이색 직업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세계 이색 직업은 바로 미국의 인형의사랍니다. 인형의사요? 인형들을 치료해주는 직업인 건가요? 네, 뉴욕에는 100년이 된 인형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형의사들은 인형의 부러지거나 찢어진 팔다리를 고치고 색이 바른 인형의 피부색을 다시 채색하는 일을 한답니다. 인형을 위해 일하는 의사도 있다니. 여기에 맡겨지는 인형들은 되게 호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형병원에 인형을 맡기는 주 고객은 누구인가요? 보통은 인형 수집가들이 의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인형 때문에 상처받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되찾아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형 의사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인형의 실밥이 뜯어지거나 하면 마음이 아팠는데 미국에는 그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직업이 있군요. 네, 인형병원은 세계 각국에서 인형 수리를 의뢰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인형의사의 많은 인기로 인해 미국의 인형의사협회에는 약 2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영 씨, 왜 미국에만 이러한 인형의사라는 직업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이 인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봉제 인형을 지참하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이에 상관없이 인형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인형의사라는 직업이 인기를 끄는 거군요. 손재주가 좋지 못한 저로서는 꿈꾸기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인형의사에게 한번 일해보고 싶긴 해요. 집에 어렸을 때 안고 자던 오래된 인형들이 가득하거든요. 저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의뢰해봐요, 우리.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태연의 아이. 그 아래선 꿈꾸듯이 fly. My life is so beautiful.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직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신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